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볼까 합니다. 2024년 3월 28일이었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첫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학교에서 보셨던 현역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고요. 우리 현역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N수생 친구들도 아마 모의고사 지금쯤이면 아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년이 몇 살이 되었든 간에 이 영상 보시면서 이번 모의고사가 이렇게 출제되었었구나, 그럼 나는 2024, 즉 2025학년도 수능을 이런 방향으로 좀 준비해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영상이라는 건 항상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요. 선생님이 해설과 총평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들이되 압축시켜서 좀 전달을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아주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많은 정보를 드릴 건데 시간은 짧아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 보느라고. 알겠죠?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시험 총평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시험은 난이도는 제 생각에는 중을 줄까 하다가 여러분들 좀 잘 본 친구들인데 너무 나대실까봐 죄송해요. 좀 중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2 모의고사를 보신 게 아마 작년일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라면은 작년 11월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난이도겠죠. 고3 거는 고3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즉 작년에 3월 합평 문제와 수능 난도 이런 거에 비하자면은 넘사죠. 이거는 엄청 쉽게 나온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랐는데 예를 들어 점수가 네가 지금 올랐어, 1등급이 나왔어. 근데 아무 의미도 없어, 너 못한 거야,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거에 비하면 어쨌든 어려운 거였는데 점수가 오르셨다, 겨울방학 잘 보내신 거니까요.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객관적인 난이도는 일단 평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는 근데 쉽긴 했는데, 난이도가 쉬운 건 이제 1등급 컷이 1등급 위로 올라간 애가 몇 명인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잖아. 근데 3, 4, 3, 7, 3, 9 이런 문항들을 보면요, 난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킬러는 킬러였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난이도가 왜 이렇게 쉬웠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제 생각엔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이거 뭐야? 이 단어 뭐야? 딱 봤는데 해석이 안 돼? 봤더니 밑에 써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휘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단어가 좀 부족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쉬운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단어가 되게 쉬웠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3월 모의고사의 문장 패턴을 정리한 자료를 한번 들어볼 건데, 구문몽을 열심히 하신 분은 정말 문장 해석 잘 됐을 것이다. 선생님 또 강의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구문 공부, 구문몽 이런 것들을 열심히 꼼꼼하게 잘 외우시면서 진짜로 해석 테스트 잘 준비하셨다? 그러면 이번에 모의고사 보시면서 거의 해석 안 됐던 문장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분들은 단어만 갖고 찍으려고 하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연결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문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마냥 쉬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말을 뒤집어서 또 뒤집어 볼게. 문장 해석이 어려웠잖아. 그럼 그 문장 해석 네가 만약에 못했다? 근데 원래는 그러면 굉장히 꼬여, 독해가. 그게 맞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대부분의 지문들이요, 굉장히 소재가 쉬운 게 나와서 이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정보 요약을 해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많이 안 나왔어. 근데 그럴 때는 한 문장쯤 버려도 그 다음 문장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렇게 되면 난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나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함정 선지가 굉장히 축소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키워드는 선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3월 모의고사에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준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직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평가원의 트렌드는 아직 작년 6, 9, 11 수능 이렇게 봤을 때는 선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월이니까 이렇게 내준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선지 분석까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험 끝났잖아요.
이제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런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되는데 뭐 내신 대비에 이제 좀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 나는 이제 수신이 굉장히 잘 챙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신 대비 초점 좀 맞추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다 하더라도 유어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수능 수업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업만 말씀드리자면은 과제를 과하게 내드리진 않을게요. 감각 유지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까요? 내신 얘기를 제외하고 수능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번 나대지 말자 우리 나대지 말자 감정 기복 막 드라마 여주 남주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낍니다. 그러나 너만 고3인 거 아니고 너만 고3이었던 게 아니에요. 너만 고3일 것도 아니고요. 그쵸? 너무 막 드라마 찍으시면 안 돼 혼자.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랬는데 나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말고 잘 봤다고 또 뭐야 영어 밥이네 역시 절대평가 영어 개꿀?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하던 영어 중단하지 말고 달라진 게 없어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그냥 하던 거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약점 유형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뭐 평소에 선생님과 함께 보던 모의고사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이번에만 그랬다 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의미를 두긴 좀 어렵지만 반복되던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약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셀프 피드백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해 주시면 요청해 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안 돼도 되게 만들어 갖고 무조건 상담해 갖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학습적으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단어랑 구문 패턴 정보가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였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또 구문 패턴이 막 배웠던 게 유용하게 쏙쏙 쏘이고 그런 모의고사가 잘 없거든. 구문 정리 꼭 하시면서 이 해설 들을 때마다 필기 딱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난이도 기준점을 3월 때문에 쉽게 가시면 안 된다. 어쨌든 작년 수능에 맞춰서 달리셔야 된다라는 점 이 5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 들어주실 거죠? 자 이제 다음 커리큘럼은요 5월 6월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5월과 6월 우리는 고3이기 때문에 두 번 다 모의고사가 있고 당연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4일이죠.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지금부터 달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하셨겠죠.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친숙함은 올라가는데 머리에 이제 완벽하게 딱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좀 아마 좀 많이 풀렸을 겁니다. 그 각인 정도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프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각인시키도록 하겠고요. EBS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자료와 관리 통해서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물 있습니다. 형광펜과 필기할 수 있는 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분필을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PPT에 모든 논리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하지 않고 싹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같이 제가 지나간다고 해서 같이 빠르게 지나가시면 안 되겠죠. 중간중간에 중요한 논리적 정보 풀이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문, 단어 이런 필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영상 멈추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멈추지 않을 건데 넌 멈출 수 있잖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은 멈추셔서 바로 필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진짜 중요해. 구문 정보. 알겠지? 들어갈게요. 21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밑줄 추론 유형이고요. 일단 대입학처럼 주제가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가면 되겠는데요. 갑니다. The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인식이란 perception이란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절 not true. true of는 제가 살짝 파란색 표시 놨어요. 뭐뭐에 해당된다, 뭐뭐에 있어서 사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not just가 있죠. not just는 뭐뭐뿐만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각적 투입, 그러니까 뭔가 감각에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감각적인 인식 거기서 해당될 뿐만 아니란 겁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인 거 뭐 있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는 거죠. 됐죠? 내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뭔가를 인식을 했어. 근데 그런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It's true of 여기에도 해당된대요. As well은 또한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사회적 인식에도 또한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고요. 부연 설명 갑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인식, 네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인식, 맛있네, 저 사람 좋네, 네가 사는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싹 다 뭡니까? 사회적 인식들의 예시를 풀어준 것이고요. 다 뭐래요? 사회적 인식도 인식은 구성이다라는 것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고 있고요. 예시는 형광펜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예시가 등장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인식, 그게 바로 사회적 인식인데 여기가 구성이다. 여기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보를 요약하긴 했지만 다소 알아듣기에는 좀 어려웠던 말인 것 같아서 밑에 읽어보니까 예시가 와인에 대한 연구가 나오죠, 여러분들. 쫙 읽어보셨으면 밑에 해석 괜찮았을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이 연구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죠? 고가의 와인일수록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말이었어요. 쫙 읽어보면 그랬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가셔서 You taste its price. 너는 그 가격을 맛보고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있고 테이스트 맛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가격은 뭐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흐리멍텅하게 글을 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내용이 어땠어? 좀 해석을 하고 정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알아듣긴 어려웠죠. 그러나 저걸 읽는 순간 연결은 돼야겠죠. 뭡니까? 프라이스는 가격, 즉 사회적 인식이 되고요. 테이스트는 네가 맛보게 되는 거니까 감각적 인식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는 감각적 인식을 받아들일 때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 5번인 거죠. 한 제품에 인식되는 가치, 내가 이 제품을 사서 인식해, 사회적 인식의 예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영향을 준대요. 어디에요? 그 subjective experience of it, 그것에 대한 주관적 경험,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 나왔으면서 정답이 5번으로 딱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21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21번에서 얻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21번에서 얻어갈 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Not just A but also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즈웰 버전으로 나오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삽입절 우리가 만나면 뭐뭐 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삽입절이란 무엇이냐? 자, 읽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요 문장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기 때문에 알고 있냐?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그 피실험자가 와인을 맛보는 동안에 연구자들이 imaging, 촬영한 거예요. 그들의 뇌 활동을. 이 사람 뇌가 어떻게 반응한가? imaging, 뇌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와인 마실 때 뇌를 촬영해봐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imaging, 촬영한 것은 보여줬대. 뭘 보여줬대? drinking, 마시는 것이. 뭘 마시는 거야? 왓절 나왔죠. 자, what they have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really did activate. 자, 이 문장을 보셨을 때 what they believed까지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 what they believed가 한 덩어리인 줄 알더라고. 그럼 그들이 믿었던 것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들이 믿었던 것을 마시는 것, 주어가 되면서 was를 동사로 인식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싼 와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갑자기 did activate라고 하면서 동사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야 됐냐? what부터 와인까지가 왓절이에요. 그러면은 they believed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비싼 와인 한 잔이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they believed가 들어가면서 삽입돼 갖고 뭐뭐 하기로는을 해석하면요, 비싼 와인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비싼 와인이었던 것이 되면서 정동사가 did activate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삽입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3번이에요, 여러분들. 23번은 첫 문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말했어. 만약 사회적 과학, 사회과학이 있다면
SD와 PD를 놓고 봤을 때 SD가 더 클 것이다. 즉 social death가 is more frightening. 더 무섭대요. 물리적 죽음, 신체적 죽음보다라고 말했어요. 즉 저 말은 왜 한 거냐? 어떤 인용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사회적 죽음은 죽음보다 그냥 진짜 죽음보다 무섭다라는 말인 건데요. 사회적 죽음이 무섭다. 뭘까요? 좀 더 읽어보는 겁니다. This is why. 이것은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즉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deeply threatened. 위협을 느낀대요. a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that have become part of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위협을 느낀대.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제 이거 내 거야. 이게 곧 나야 하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new 아이디어가 와서 부딪혀버리면 나는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떤 아이디어들에게는 또 ones that identify as members of group. 어떤 그룹의 멤버라고 우리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요. We don't reason as individuals. 우리는 뭐래요? 개인이라고 요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요때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넘어가면은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혼자서 사는 건 이 지문에 따르면 death sentence, 즉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세상 인간이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 drive, innate drive는 타고난 본능인 거죠. 타고난 욕망. 그룹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래서 우리가 따르게 되고요. 그 그룹에 remain, 남아있게 되고요. other group, 다른 그룹은 반대,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끝까지 정보를 다 요약해보자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죽음, 즉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하지 못해서 제외되게 되면, 소외되게 되면 이건 무서운 거다. 그러면서 그룹에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이 좋아 남의 편은 싫어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Prefer the group that one identifies with. 동일시하는 그룹을 선호하게 되는 인간의 경향. 정답은 1번이었죠. 23번 1번입니다. 그래서 자, 또 얻어갈 것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23번의 문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 so much so that 그리고 given, between or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so much so that은 so that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매우 많아서, 매우 많이 그래서 그 결과인 건데 소가 없었던 걸 우리가 많이 봤겠죠. 소댓 구문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결과절을 나타낼 때 that은 소댓으로 붙였었어도 이상 없었다라는 걸 아마 보시게 됐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가 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너는 그들을, 우리 같은 팀을 좋아하게 될 거야. 매우 많이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결과 given a choice, 이런 선택권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선택권이냐면 between 나오면은 and나 or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됐죠? 얘는 뭔데 근데 결과죠. 두 그룹 모두에게 좋은 결과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게 1번이라고 치고 아니면은 또 one, 아웃컴을 지칭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냐면요. 너 both 둘 다 much less, 둘 다 훨씬 덜 좋아. 그러니까 너한테도 나한테도 안 좋은데 Steve favors yours. 네 거가 more than others, more than theirs. 그들 거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거야. 너도 손해 나도 손해인데 너 10개 잃었으면 내가 1개밖에 안 잃었다. 그럼 뭔가 더 기분 좋은 거고 That's the one you will pick. 네가 고르게 될 것이 바로 요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문장? 네, 그래서 남의 편보다 우리 편을 챙기게 되는 인간의 경향을 설명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은 24번 넘어가시겠고요. 자, 24번은요. 굉장히 글이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소중하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공간적 의미를 떠나서 시간적으로도 우리 100년 뒤에 살 사람,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방사능 폐기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거 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줘야 되죠. 장기 프로젝트 학교 이런 거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글이었어요. 그럼 선지를 몇 번을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4번이 좀 매력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번에서 얻어갈 것
여러 가지 구문 포인트와 4번 선지 분석인데요. 근데 가만 잘 생각해봐. 주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단어에 꽂힌 거겠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서 온 거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건드린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몇몇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절대 이 글의 주제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Beyond the bounds of time. bound, 속박, 묶이는 거예요. 시간의 속박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서 100년 뒤 또 1000년 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잖아. 넘어선 거죠, 시간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얻어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 분석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인데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Mistake A for B는요, A를 B로 오해하다라는 뜻이고요. Treat A as B는요, A를 B로 여기다예요. 자, 요런 표현들의 공통점 선생님이 최근 수업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뭐냐면요, 분명히 세트로 쓰이는 구문 포인트가 있다. 그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외우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그냥 교과서 문장 같은 것만 봤을 때 짧은 한 문장에서는 아무런 이상 없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패턴화가 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문장이 길어지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외워 놓으셨으면은 트릿과 에지의 밑줄 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스트에서도 최근에 구문목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아마 다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두 케이스 둘 다 쉽습니다. 거리를 현실이 아닌 걸로 오해하는 게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나 just as가 나오고 not이 나왔으니까 앞에 거가 아닌 것처럼이 되고 뒤에 니덜이 붙었다? 그러면 앞에 거가 아니듯 뒤에 것도 그렇지 않다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just as와 니덜에 딱 밑줄을 긋고 시작했으면은 굉장히 해석이 빨라졌을 거라는 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just as와 neither는 그렇지 않다고 just as와 so가 쓰일 경우 앞에 것처럼 뒤에 것도 그렇다로 해석하시자는 거 잊지 말고 적고 가십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29번이고요. 선생님이 29번 어법 문제에 계속 주간지로 여러분들 일주일에 15문장씩 훈련시키고 현장 수업에서 5문장씩 5문제씩 여러분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뭐였냐면은 형용사 부사 포인트, 중동사 정동사 포인트, 관계사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뻔하죠? 1번 준동사 정동사였고 2번 형용사 부사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거 잘 하셨으면 되는데 작년 수능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관계사, 준동사, 정동사인데 자, 정답은 관계사 4번이었죠. 왜일까요, 여러분들? 위치 이런 거 만나면 우리 일단 뭐 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선행사. 물론 해석을 해본 다음에 선행사가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cultures가 맞고요. cultures를 뒷절에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선행사를 뒤에 넣어봐 라는 말은 선생님 수업 들었으면 진짜 지겹도록 들었을 텐데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예시를 보고 가야겠죠. 선행사를 뒤에 넣었다. 첫 번째, 넣었는데 선행사만 들어갔으면 정답은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전치사와 선행사, 접속사 아니다 얘들아. 전치사와 선행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넣어보자고요. We were born the cultures가 맞냐? We were born in 또는 into the cultures가 맞냐 하면은 후자죠.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들어가야 말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정답은 which가 아니고 이렇게 쓰이려면은 which를 where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 into which로 고치셨어야 옳게 쓰이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좀 빠르죠, 여러분들. 많은 정보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스치고 있을 텐데 눈에만 스치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필기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래도 강의가 꽤 길 수 있는데 일단 영상
시간은 짧게 나올 수 있게 한번 최대한 빨리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빈칸입니다. 정말 재밌는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는데 연습하면 됩니다. 31, 2 정도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33, 34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31, 2 정도 우리 확실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빈칸 푸는 방법 아주 명확하게 우리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빈칸 문장부터 있는 거였죠. 빈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우리의 writing과 oral story, 즉 글쓰기와 구술이 become increasingly conventional and literal. literal은 말 그대로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투적이 되고 말 그대로가 되고 있다. 글쓰기, 구술로 뭔가를 말했다? 그러면 말한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죠. With an accompanying 빈칸, 동반하는 빈칸의 수반을 가지고. 근데 무슨 빈칸이냐면은 spontaneity and originality. 우리의 즉흥성과 독창성의 빈칸을 수반한다는 것이고요. 이 독창성과 즉흥성은 뭐냐면은 characterized, 특징이었대요. 언제요? 우리의 초기 노력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노력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상징하는 건 즉흥과 독창인데 이게 빈칸된 게 지금 수반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읽는 순간 저는 딱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 들어요? 이쪽이랑 대조구나. 이거는 과거, 이거는 지금 얘기인데 과거에서 지금으로 넘어오면서 즉흥성과 독창성에 무엇이 수반되었을까? 그러면 이 글의 빈칸의 타깃은 딱 이거죠. 즉흥성과 독창성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거를 이제부터 알아내면 되는 거고 빈칸의 위치를 보자고요. 밑에가 딱 애매하게 남아 있어요. 밑에 충분히 정보 뽑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인 것 같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vocabulary가 자 밑줄 치세요. firmly grounded, 확고하게 굳혀져 있다. 그리고 we use words everyone else uses.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쓰고요. little need 하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대요. 또 밑줄 치세요. invent, little need to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밑줄 치시고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얘들아 잘 요약을 해봐. 색깔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말이 나왔어. 우리의 언어는 확고해지고 있어. 현재로 넘어오면서 비유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 그리고 별을 놓고 말할 때 star은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우주를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기체덩어리. 낭만이 없는 거지. 그치? 이게 요즘의 말하기 방식인데 이게 즉 뭐예요? 상투적이고 말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얘랑 대조되는 게 옛날 방식이잖아. 즉흥성과 독창성. 그치? 그럼 즉흥성과 독창성은 뭐겠어 얘들아? 그거는 즉흥성과 독창성은 메타포, 비유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 innocent stage는 순수한, 즉 뭘 잘 모르는 단계. earlier effort랑 똑같은 거죠. earlier 밑줄 치고 innocent 밑줄 치고 여기 look the stars like a flower 별이 꽃 같아 이것도 밑줄 치고 저게 다 뭐야? 옛날 말하기 방식이야. 그럼 옛날 말하기 방식의 특징 즉흥성, 독창성, 비유, 뭘 모르고 말하는 거 이게 옛날 방식인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1번 로스 사라진 거지. 즉흥성, 독창성은 현대 스타일과 반대니까 사라졌는 게 맞겠죠. 됐죠? 3번 증가한 거는 정반대고 리커버리 회복된 것도 정반대고 다 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논리 이해 가시나요?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 32번 빈칸 문장 시작은 they insist예요. 그럼 이제 내가 너네야? 그러면 they부터 읽는 거지. 그들은 주장한대. 뭐라고?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타겟팅이 이런 거죠. 그냥 그들의 주장을 알아내면 돼요. 근데 그 밑에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번 좀 더 읽어보자는 거죠. 뭐라고 하냐? organ donors라고 하면서 장기 기증자들의 설명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노란색 처리한 거 여러분들 형광펜 치셔야겠습니다. Deniers that they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 뭔가 deserving 가치 있는 건데 자격 있는 건데 high praise 되게 아주 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건 자기들이 한 게 어떻대? deniers 그런 것에 대해서 denial 부정하는 거야. 부인. 저는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게 할 게 없어요. 착한 일 해놓고 칭찬 거부. 그 다음에 anyone in their shoes
슈즈는 여기서 입장이란 뜻이었던 거 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고, 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대요. 그럼 그들의 주장은 뭘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대놓고 insist that이라고 나와.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럼 앞에 있었던 you they는 여기서도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이타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해졌어. 타겟은 뭐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주장인 거고, 그 주장은 뭐다? 누구든 나처럼 했을 거야. 너라도 도왔을 거야. 다 나처럼 이타적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래. 그럼 요거를 종합해서 선지로 가시면 1번이죠. 분명히 no choice but to act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구문 포인트 한번 잡고 갈까 얘들아? 방금 선지 1번에서 have no choice but to 보셨죠? 필기하셔야겠습니다. V 할 수밖에 없다. V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격의 대절이 여기 denial과 밑에 assurance를 꾸며주고 있어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져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도 문장에서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병렬이 in 보이세요? as well as를 기준으로 요 뒤에 in과 앞에 in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사실 별거 아니었다. 그리고 슈즈라는 단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슈즈가 입장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됐죠? 요거에 맞게 해석 한번 해보셨으면은 여러분 잘 하셨을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질문입니다. 33번은 여기 스토익스, 스토아 학파를 가리키는 건데 스토아 학파가 경고했대요. 뭐와 반대로. 그러니까 against는 반대로잖아. 스토아 학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즉 반대했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타겟팅을 잡고 가봐 얘들아. 타겟팅 잡고 가면 뭐가 되겠니? 스토아 학파의 생각에 반대. 형광펜 쳐야지 이런 against는, 그치? 우리가 이거 방학 때 되게 많이 연습했던 거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약하거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글 읽다 보면은 막 읽으면서 이 밑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너도 모르게 빈칸으로 고르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 타겟팅 딱 할 때부터 나는 지금부터 이 스토아파의 주장에 반대를 내가 선지로 고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추적하면 되거든. 됐죠? 자, 근데 스토아파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그 반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 밑에를 읽어보면요, 여기 해석이 좀 어렵지 않았어요. 대놓고 말하죠. 더 일반적으로 It is just as pointless. 의미가 없는 거래. 막 여기 말고 여기 읽을게요. Concerns, 관련돼 있어. 어떤 것이든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게 관련돼 있다면은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해라. It has nothing to you. 이거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즉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면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스토아파의 주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알아내기로 한 타겟은 뭐였어요? 스토아파의 주장의 반대죠. 그럼 선지로 들어갈 말은 너 통제할 수 없어도 아득바득 집착해, 바꾸려고 해, 짜증내. 이 말이 들어가면은 걔가 정답이 되겠지. 이건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을 하는 거. 그럼 뭐야?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를 스토아파가 싫어했다는 건가요? 근거가 포인트 아니었고 1번 아웃. Listening to others' opinions without judgment.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거. 계속 뭔가 초점 어긋나고 있죠? 이 통제에 대한 말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쉬었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3번 가봐. Reacting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한대. What is outside your control?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정답은 3번인 거죠.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Pretending to have comprehended when you have not. 너가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해한 척하는 거. 통제와 상관없고요. 5번이 딱 좋았죠, 여러분들. 5번 또 많이 골랐겠지. 왜? 맨날 내가 말했잖아. 정반대 고르고 싶어진다고. 단어 좋잖아. 통제 들어갔잖아. 통제 밖에 있는 상황.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너 스스로에게 rationalizing to yourself. 이게 지금 통제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시켜라.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니까 저거는 스토아파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되게 문장 어려웠던 게 또 있었어. 봐봐 얘들아.
as는 뒤에 것처럼 앞에 거, 뒤에 것만큼 앞에 거잖아. 그리고 tie A to B는 A를 B에 묶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또 얻어갈 것은 방금 33번에서는 주제와 반대인 선지를 고르는 거 연습하자고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요 문장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봐주세요. 자,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야, 한 거겠지. 근데 이게 가짜 주어야 뭐가 의미가 없냐면은 우리 잘 사는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내가 기분 좋자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연결짓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마치 뭐처럼 그것들을, 즉 그것들이란 내 기분 좋으려고 그걸 말하는 거겠죠. 네 기분 좋은 걸 whether 날씨에 연결짓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씨 같은 것에 대해서 너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말하고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3, 3 여기까지였습니다. 3, 4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킬러였죠, 여러분들. 3, 4, 3, 7, 3, 9가 킬러였다고 하는데요. 왜 킬러였을지 저는 사실 아직은 조금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쉬운 거거든, 얘들아. 근데 뭐랄까 선지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진 않았나 싶긴 해요. 선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게 빈칸 문장인데 rather than alter the name of to fit reality. 봐봐, 이름을 바꾸는 거 대신이죠. 바꾸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이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꾸기보다는 일본 정부는 발표했대. 73년에 빈칸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는 일본 정부는 무슨 발표를 했을까가 우리 타겟팅이고, 첫 번째, 이름을 현실에 안 맞춘 발표겠죠.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꾸는 것 대신에 한 발표인 거니까 이름을 현실에 안 맞췄을 거고요. 두 번째 계속 가보자고. 그 이후에 go light 신호등이고요. 신호등은 color that better corresponded to the dominant meaning of AO. 아오라고 해야 되냐? 뭐냐 일본어로 잘 모르겠다. 아오의 주된 의미, 지배적 의미와 더 잘 상응하는 그런 색깔이 되었대요. 색깔이 바뀐 거야. 신호등이 어떻게? 아오의 의미에 맞게 바뀌었다 이런 말인 거죠. 의미에 상응하게 바뀌었다. 그럼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현실보다는 아오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시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과연 신호등이 바뀐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힌트 2개 얻었는데 아직은 정답은 모르겠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읽어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However, nevertheless, 버스에 일단 형광펜 쳐보시면서 흐름을 이렇게 대놓고 연결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은 동그라미 치면서 흐름 체크해야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니? 일본에 아오라는 색이 있는데 약간 초록이냐 파랑이냐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었대. 섞였는데 이게 현대에는 however 뒤에 뭔 말이 나오냐면은 바뀌었어. 이제 파랑으로 얘를 분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 파랑이 아오야. 근데요, 신호등이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nevertheless 이후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신호등 어때요? 초록불이잖아요.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아오라고 불렀대요. 아오는 파랑이잖아. 근데 초록불을 아오라고 불렀어.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아오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 현실, 즉 초록과 이게 약간 충돌해. 인지 구조가 와요. 파란색이라고 부르는데 초록색인 거잖아. 우리도 막 파랑불 막 그럴 때 있잖아. 이게 일본에서 온 건가 보네. 아무튼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꾸지 않았다는 거지. 어떻게 바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꾼 게 아니면 어떻게 바꿨겠어? 현실을 이름에 맞춰서 지금 바꿨겠죠. 그러니까 초록불을 파란색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어야 돼. 그죠? 그 이후에 신호등은 아오의 주된 의미, 즉 파랑에 부합하는 색상이 됐다. 신호등이 파랑이 됐다는 말을 요렇게 요따구로 하신 겁니다. 됐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뭐다? 이름을 현실에 안 맞췄다. 현실보단 의미에 맞췄다. 즉 어떻게 됐다? 파란색으로 바꿨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정답은 1번인 거지. 현실을 바꿨어요. 이름에 맞게. 즉 파랑색으로 바꿨어요. 파랑이란 이름에 맞게가 되는 거죠.
요런 논리로 문제가 풀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그 다음 순서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순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자, 주어진 글을 딱 요약하죠. 그러면요 창의적인 작업이란 무의식과 의식의 합이라는 말인 거예요. 저게 잘 해석해봐. 내가 지금 저것까지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예시로 음악을 들고요 재즈 뮤지션의 예시를 듭니다. 근데 내가 재즈 뮤지션이 재즈가 막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음악적 상식이 없으면. 그쵸? 그럼 일단 그렇구나. 재즈 즉흥 연주가 improvisational artist 예시가 나오면서 주어진 글이 끝났어요. 그럼 넘어가죠. A에서는 on the other hand의 형광펜 쳐주시고 스펙트럼의 또 다른 면에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A는 속어죠, 여러분들. 스펙트럼의 또 다른 면에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재즈 뮤지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서 또 다른 면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재즈 뮤지션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딴 거 보시면. 그쵸? 일단 A는 속어예요. 근데 스펙트럼의 또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은 심포니와 콘서트라는 음악 장르가 나오거든. 근데 얘네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정리한 걸 해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요 not just imagination, 상상력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 careful planning, 신중한 계획, exacting editing, 편집, 복잡한 형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건 의식적 작업이니 무의식적 작업이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의식적인 거죠. 막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잖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했고 그 뒤에 또 모차르트의 예시가 나옵니다. 근데 네가 이게 의식적인 거라는 거 몰랐어도 뒤에 읽으면은 모차르트의 예시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얘가 did not appear spontaneously 즉흥적인 애가 아니었고 완전히 짜여진 formed 형성된 애였대. 그의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의식의 예시입니다. 의식의 예시. 지금 심플링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A는 그렇고요. B를 가볼게요. B는 대의 형광펜 쳐보고 그들은 누구일까? 내가 지금 주어진 결과 A를 읽으니까 의식 쪽과 무의식 쪽이 나뉘었어. 이제 그 잣대를 갖고 심플링을 할 거야. A는 의식이거든. 그럼 B는 누굴까? 대의가 누굴지를 알아내면 되는데 걔네는 talented at lowering their inhibitions and letting in their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생겨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에 재능이 있대요. 그럼 B는 뭐죠? 무의식인 거죠. 오케이? 그들은 무의식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글에 재즈 뮤지션들이 무의식이었다면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이어지는 건 이상 없었을 것 같아요. 살려두시는 거죠. C로 가자고요. instead 형광펜 치고 he 형광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글에는 그 대신에도 그리고 he라고 할 만한 사람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C는 속어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읽어볼게요. 심플링 해야 되니까. B는 무의식이었어. C는 뭔데? 그가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무의식 속에서 생겨난 생각. 무의식인가 싶었거든. 근데 뭐래? 뒷말이 뭐냐면요. much as 더 많이 어디에 쏟았냐면은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분석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였고 아까 분석은 의식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는 의식적 사고를 했던 뮤지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은 이렇게 심플링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글은 무의식, 재즈. A와 C는 의식, B는 무의식. 그럼 그들은 재즈 뮤지션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가야만 하겠고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려면 시그널링이 필요하잖아. 그게 뭐였어? 반면에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이 되면서 A를 거쳤다가 이제 C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어갖고 머리 아프겠다 여러분들 살짝 들어보세요. C의 instead로 시작했잖아. 선생님이 instead랑 rather 나오면은 똑같은 얘기도 앞에선 부정적으로 뒤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죠. 요 뒤가 뭔 내용이었어요? 그가 뭐야? 의식적 사고를 하는 의식적 창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가 모차르트고 그럼 이 앞으로 A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뭔 말이 나오냐면요. 모차르트의 창작은 not appears 부정형이 나와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무의식으로 한 게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모차르트는 무의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대신 모차르트는 의식으로 했다. 같은 말이에요. 무의식이 아닌 거와 의식인 거는. 근데 같은 말을 부정진술과 긍정진술로 하잖아.
최근에 독하다 독해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 거니까 선생님 수업 복습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캐치했을 것이다. 캐치 못했어도 지금 듣고 아 그거라고 이거라도 하셨어야 됐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7번도 똑같이 심플링 한번 해볼게요. 36번은 소재 심플링이고요. 37번은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심플링 그리고 부정 연결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정 연결, 긍정 연결이 뭐죠, 여러분들? 긍정 연결은 얘 다음에 얘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네, 시그널이. 이게 긍정 연결. 그다음 부정 연결은 얘 다음에 절대 얘가 될 수가 없네, 이것 때문에. 그럼 다른 게 답이지. 이렇게 가는 게 부정 연결이라고 말씀드렸거든. 37번에 주어진 글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자연과 도시 공간에 대한 통합, 이것에 대한 역사적 생각이 다양하다.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로 가시죠. But과 these designs의 형광펜 쳐주시고요. 그러나 경관도시론자들은 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디자인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prioritize the natural, 즉 자연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자연 안 지켜줬다는 거야. 비판적이지. 그리고 diverting streams, 하천을 우회시켜버렸다. 방향 바꿔버리고 자연, wetland, 습지에 방해가 되었다. 피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경관도시론자들의 생각은 지금 이 디자인이 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 디자인이 자연에 안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해? 그러나 경관도시론자들은 이 디자인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탈락이죠. 근데 속어죠. 경관도시론자들이 갑자기 누구한테 반대하는 건데 그 반대할 만한 디자인이 앞에 제시된 게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만 했지. 그러면은 A 속어. B로 가시죠. 하지만 형광펜, however 형광펜 쳐주시고 비평가들이 경관도시론자들이 뭐래요, 여러분들? 인간의 필요보다 자연을 우선시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prioritize A over B. A를 B보다 우선시하다. 즉 인간이 필요한 것보다 자연을 더 신경 쓰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 경관도시론자 놈들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자연 맨날 자연만 해.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비평가들의 비판은 이해 가셨으면 됐는데 이것도 소거 대상이죠. 왜냐면은 경관도시론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어야 비판가들이 깔 수 있잖아. 근데 경관도시론자들의 주장은 주어진 글이 없었습니다. 탈락이죠. 그 다음에 C로 가실게요. 하지만 이라고 나왔고 사회적 정의의 역할은 이런 접근법에서 controversial, 논란이 있대. 논란의 여지가 있대. 얘들아,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어지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예시, for example 나오면서 경관도시론자가 처음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속어로 두 개나 지웠어요. 시작은 C예요. 근데 이렇게 세 ABC에 전부 다 역접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최근에 백투미 때 풀어봤거든. 이거 철저하게 이제 논리로 격파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나가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심플링의 기준을 지금부터 경관도시론자로 잡아요. 경관도시론자의 생각이면 플러스, 경관도시론자의 생각이 아니면 마이너스 놓을 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경관도시론자들의 생각이 A에서 자연의 마이너스였거든. 지금 이렇게 디자인 나온 거 자연에 안 좋아요 라고 경관도시론자들이 말했는데 자연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경관도시론자들이 나왔으면 얘네 생각이면 플러스 주라고 이 기준으로 가봤을 때 A는 그러나 플러스, B는 그러나 마이너스, 비평가들의 생각이니까. C는 플러스죠. 예시가 시작되면서 플러스가 등장한 거니까. 그죠? 그럼 C에서 시작이잖아. C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C 다음에 A가 절대 안 되죠. 부정 연결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경관도시론자의 생각, 경관도시론자의 생각인데 이게 그러나를 통해 연결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C, A가 절대 안 되면서 C 다음은 B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왔어. B, A, C 아니고 C, B, A가 정답이 된다. C, B, A. 어때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도? 다음 거 가보자고. 얘들아, 두 개 남았어. 킬러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풀렸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다야, 정말로. 심플링 연습하자. 자, 그 다음 38번이고요. 버세용광펜 쳐보실래요? 그러나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미래에는요, 리얼타임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져서 뭐가 가능해지냐? 보험사로 하여금 얘네가 보험금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actual behavior,
도로에서의 실제 행동에 기반해서 돈을 내게 한대요. 이 사람이 운전 아주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럼 보험금을 더 받는 게 맞죠. As opposed to generalized stereotypes, 그냥 stereotype, 즉 고정관념, 편견, 요런 거에 기반해서가 아니고 그 반대로라고 나온 겁니다. 보험사는 고정관념과 대조적으로 실제 행동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됐어요? 그럼 이 앞은 뭐가 나왔을까 생각해봐. 첫 번째, 오늘 그러나 미래에는이잖아. 그러나 미래에는. 그러면 그 앞은 미래가 아닌 과거 얘기 또는 지금 얘기. 힌트 하나. 두 번째, 옛날은 또는 지금은 고정관념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나 봐.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글 전에는 애들이 그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했느냐가 아니고 고정관념 갖고 요금을 부과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가 얘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행동한 대로 편견 없이 부과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플러스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봐봐요, 여러분들. 1번, 2번 앞까지는 보험회사는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2번과 3번 사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제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운전 위험하게 한다. 그러면은 사고 날 가능성 높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뭔 말이 나오냐? 하이리스크 카테고리를 나눠버려 갖고 얘네가 누구래? 담배 피는 사람, 남자 운전자, 30대 이하 요렇게 한테 돈을 많이 프리미엄을 매겨버린다는 거지. 이런 부류들에게는 근데 3번 이유 봐봐. 이런 분류, this typ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는 뭐다? biases, 편견을 낳고 discrimination, 차별이다. 마이너스 관점 시작됐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요금을 부과하는 거잖아. 보험료를. 4번 다음 봐봐요. bad or high risk individual,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이 end up paying more, 결국 더 돈을 많이 내게 된대. 4번 다음부터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young or old, 남녀노소 무관하게 지가 행동한 거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된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번호를 기점으로 전환이 되었느냐? 정답은 4번인 거죠. 논리적 단절 포착되었습니다. 선제 추론과 논리적 단절로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그 다음 5번, 39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39번 이거 좀 어렵더라. 여러분들 좀 입장에서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 삽입은 그 글의 주제 같은 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논리적인 꼬투리 하나 갖고 어떻게 논리적 사고로 막 추론해 나가는가, 예측을 해 나가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39번에서 디스 형광펜을 쳐봐요. 이것이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구상화, 옛날에 구상화와 대조되는 거래. 대조되게 서 있대. 그럼 옛날에 구상화가 뭔지가 중요해? 예술적인 상식이 중요해? 몰라도 되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옛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옛날 거랑 대조돼. 그럼 이 문장이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앞은 옛날 거, 그 다음부터는 대조되는 거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had it been as focused as,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as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집중돼 있대. 그래서 how they look, 걔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딱 보니까 걔네가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in space,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공간 사물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알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말인 거죠. 해석은 끝냈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구상화의 반대다. 그게 뭔데? 이것은 어떤 특징 가진다? 사물과 공간에 대해서 화가가 알고 있던 걸 표현하는 거에 집중한대요. 어떻게 보이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초창기랑 반대, 구상화랑 반대고, 이게 뭐냐면은 화가가 자기가 이걸 보는 걸 표현하는 거에 집중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앞까지는 뭐겠어?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마 중요한 거. 아마도 걔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요거 이해 가셨어요? 선제추론 한번 충분히 이해해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영상 끊어도 괜찮으니까. 그럼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어려워서 잘 봐줘야 돼. 자, 거의 모든 구상화들이 우리가 익숙한 게 in perspective, 원근법으로 그려진대요. 자, perspective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서 단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작년 모의고사에 봐봐. 이번 모의고사는 그냥 대놓고 정말 단어를 쉽게 내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 퍼스펙티브 딱 작년 모의고사에서 안 줬던 단어인데 밑에 줬잖아.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고 줬지. 아 느껴야 돼. 단어를 일부러 쉽게 준 거야. 근데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능 때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자 근데 원근법이 옛날 구상화 스타일이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원근법 설명하고 있어요. As they move away, 움직이면 멀어질수록 diminish, 작아진대, 줄어든대. 그 다음에 1번 다음을 봐요. 여전히 원근법이면 1번 답이 될 수 없겠죠. 구상화 스타일에서 바뀐 게 나와야 되니까.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world looks, 세상이 보이는가. look은 오해하시면 안 돼. You look happy는 너는 행복을 본다가 아니고 너 행복해 보여야. look은 감각동사로 쓸 때 보인다라는 뜻이라고. 마치 수동태처럼 보이다. 세상이 보이는 방식이 중요하대. 이게 원근법인 거잖아. 됐어? 원근법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가 이게 원근법인 거 이해 못했다 칠게. 근데 원근법이라고 말해줬잖아. 그럼 1번 다음도 역시 원근법 유지되고 있는 거야. 2번 다음으로 가볼게. 이 그림들이라고 할 만한 게 일단 앞에 뭐야? pictures가 될 만한 거 없지 않아? 그치? 일단 여기서부터 살짝 의심되긴 해. 근데 아무튼 뭐 계속 그림 얘기인 거니까 나올 수 있다 쳐볼게. 이 그림들은 뭐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이어야 되겠지. 만약에 2번이 정답이 아니려면 원근법 그림인데 아름답대 그 자체로. 그러나 그들은 represent scenes, 장면을 나타내지 않아. As we might see them if we were looking at them. 우리가 걔네를 보고 있었다면은 봤던 그대로. 그러니까 너 걔 봤어? 너가 걔를 봤다라면 이렇게 보였을 텐데 그대로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원근법 뭐죠? 이게 여기 있고 나는 뒤에 있으면 내가 똑같은 크기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손이 있더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더 커 보이게 되는 게 원근법인데 너가 이걸 봤으면 너도 이렇게 보였을 텐데 이번 다음 문장의 그림은 얘들아 뭐래? 이대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러면은 사실 뒤에 있지만 내가 이걸 그냥 강조하고 싶어? 그럼 더 크게 그리는 거야.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의심이 좀 돼요. 근데 솔직히 저거 보자마자 이거 원근법 안 지켰네 하고 딱 고르기 어려웠던 거 인정. 오케이 인정. 나도 답 2번 같은데 하고 뒤에 걸 읽어봤어요. 우리가 얘 정답을 확정을 지으려면은 여기서부터 원근법이 쓰이지 않은 그림이 언급되고 있는 게 확정이 돼야 되거든. 3번 다음 봐봐. 레이아웃 오브 더 스페이스, 그 공간에 대해서 less informative, 정보를 덜 준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면 앞에 게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게 맞지. 공간 배치가 레이아웃이. 근데 이거를 정보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면서 난 확신했죠. 3번 다음부터 이것은 지금 원근법이 깨졌구나. 그럼 이 시작은 어디다? 2번부터다. 그래서 2번에서 논리적 단절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푸시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업 시간에 또 간단하게 총평 확인할 건데요. 아마 뭐 이미 총평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첫 모의고사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생님이 3월 이후에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리겠고요. 이제 또 중요한 건 5월, 6월 특히 6월 모의고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텐츠 가지고 최고의 수업, 좋은 수업 준비해갖고 여러분들 모두 다 시험 잘 볼 수 있게 제가 최선 또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최선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봤다고 나대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점수 이번에 못 오르셨던 분들은 다음에 무조건 오를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키는 거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이었습니다. 해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